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이제 시원하게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지 또 행복한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시장이 아주 좋은데 지금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논한다면 테이퍼링을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과연 이제 이번에 그 주가를 갖다 크게 좀 대밀리느냐 이런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이후에 주가는 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반등이 나오니까 기대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이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요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 부분에 대한 어떤 DDR4에 대한 PC 가격 하락 부분이 있지만은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설비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그 TSMC에 그 대항할 수 있는 바로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맵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 따라 그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이러한 그 경쟁력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지수가 다 급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잭슨 홀 미팅하고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다만 차별화 그 전략인데 구조적인 성장주 쪽에 이런 그 추가 상승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수출 관련주 쪽에 좀 많이 포진돼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또 특이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또 신규 투자한다는 게 되게 큰 이슈로 다가왔잖아요. 매니저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돈은 삼성전자가 퍼붓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수혜주는 낙수 효과입니다. 제가 볼 때. 수혜받을 종목이 좀 많겠죠? 예, 그렇죠. 그 240조라고 했는데 이제 나눠보면 이제 그 1년에 80조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투자할 부분은 이제 그 파운드리 부분 쪽이 있겠고요. DDR5 쪽에 있겠고요. 또 낸드 프레시 부분도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이제 큰 청사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40조를 3년간 투자한다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오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을 선투자하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건 반도체는 이제 전공종, 후공종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P2, P3, 그 평택2, 평택3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동반 상승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쪽 타임 스케줄을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을 이제 먼저 선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한다는 부분이고 약간의 변동성이 그 중소형 반도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부분은 향후 끝까지 이런 그 구조적인 성장 부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저점을 잡으면서 이제 그 중소형 반도체에서 선별적인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그 반등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니저님이 지금까지 항상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좀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수출 관련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번에 환율 부분에 의해서 이제 수혜주냐 뭔가 볼 때 이제 전 수출 관련주로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에 그 현재 EGMP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상승하지만은 설비 투자 부분에서 이제 기아라든가 현대유아, 만도, 현대오테버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하반기에 구조적 성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현재 그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제 그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의 특종은 반도체 섹터에서 골라오셨나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동안 반도체 종목을 상당히 오사트 종목이라든가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아마 제가 이제 무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낙폭에 반등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이제 저점이 이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포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을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반도체에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새로운 섹터에서 발굴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가져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특종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자회사 상장과 기술적 지표입니다. 종목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특종입니다. 종목 열어주시죠. 일진다이아요. 제가 앞서서 미리 보는 호재약재라는 코너에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한다. 그에 따라서 일진 홀딩스가 시간 후에서 상한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홀딩스가 아니라 지주사인 홀딩스가 아니라 다이아를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일진홀딩스가 이제 모기업 홀딩 컴퍼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주회사라고 보고 또 일진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도 지금 일진홀딩스의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50% 이상. 그래서 네. 그것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일진 다이아를 좀 가졌던 이유 중에 아마 수소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그렇게 크게 못 올랐습니다. 상하프론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대기업의 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수소차 부분에서는 그 현대그룹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그 현재 그 전체적인 그 성장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들어서 현대모비스나 이래서 그 인천의 그 청라 그쪽에다가 그 한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 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연료 스택이라고 보는데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스택은 이제 뭐 수소하고 전기하고 그 산소하고 이제 화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투자한다는 부분은 대기업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바로 자회사입니다. 네. 일진 그 하이솔루션 부분이 이제 그 솔루스가 상장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일반론적으로 상장되니까 그 이 종목이 좋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뭐냐면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그 향후 성장성을 좀 보고 있는데 넥소에 100%그 현재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 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효성 첨단 소재가 많이 이제 떴던 부분인데 수소를 보관하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종목도 이제 그 탱크 부분에 그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데 그래서 넥스 쪽에서 이제 그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조선업종 탱크가 큽니다. 네. 자동차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도 지금 현재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소 그 연료 탱크 부분에서 이제 그 조선사에 그 현재 납품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일진다이에도 하나의 그 자회사가 일진하이 솔루스가 그 납품하게 될 때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청약률도 보니까 60대 1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수소 부분에 대한 현재 그동안 잊혀졌던 부분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진다이아도 50% 이상 그 지분을 오늘 상장되면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일진그룹과 같이 그러니까 네. 그 수소 관련 부분과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진 다이아는 근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오늘 시장이 잘 갔는데도 다른 종목들 대비 좀 못 갔거든요.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기대감을 아직 주가에 반영한 것도 아닌데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지표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데 네.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그 우리가 그 종목들을 볼 때 그 상당히 그 중소형주들이 주가들이 그 20-30% 빠졌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요. 특히 이제 그 이런 그 전반적인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빠졌는데 이 종목은 보면은 주가가 이제 그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이 그 빠진 거에 비해서 안 빠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은 다 동반 상승입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그동안에 많이 안 빠졌던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인데 동반 상승 이후에 이런 그 재료가 나타난다면 또 그 아래 종목이 올라오면은 또 이제 그 일진도 흐름에 대한 어떤 그 먼저 그 상승을 또 이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뭐 정배열이 돼 있습니다. 이런 그 시장에서 정배열이 돼 있다는 건 대단하고요. 그쵸. 캔들이 하방으로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만일 일진 그 하이솔루스가 또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해서 IPO를 해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성공리에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성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뭐 일진홀딩스도 상당히 시장에서 좀 굉장히 이제 그 탄력이 좋았던 보지만 장애 시간에 일진 다이아도 그런 일진 하이솔루스의 향후 성장성 부분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그 상장되는 것보다는 하이솔루스의 성장력 부분 때문에 일진 다이아도 현재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간단히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네. 상당히 안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음봉을 주고 도려 밀렸던 부분인데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이 그 공통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많이 흔들렸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그 정배열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내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겠지만은 현재 뭐 이렇게 저점 분할 매수 쪽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4,000원, 손절 라인은 44,9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회사야 현대차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또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탄탄하게 잘 버텨줬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진 다이아는 5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900원 이야기했습니다.